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유상증자 소식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맥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난리를 치던 친구들이죠.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들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단 남겨주시면서 같이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다. 평단 같이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없으시면 넘어갈 거예요. 없으시면은 코스모 화학만 하고 가든지 코스모 신소재만 하고 가든지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손 안 들어주시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을 한번 들어주셨는데 뭘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을 안 하셔서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계신지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계신지 평단이랑 같이 남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뭘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저걸 가지고 있는지, 코스모 화학을 57,000원, 57,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상당히 조금 있으시네. 네, 한 번도 지금 분할 매수를 안 하신 거겠죠? 분할 매수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분할 매수인데,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6만원이라고요? 코스모 신소재 지금 16만원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6만원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쵸? 어, 일단은 코스모 화학 먼저 보고 갈게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 쪽에 조금 가까운 친구죠.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좀 날아가고 있는 편에서 2차 전지는 좀 오르지만 폐배터리는 조금 얌전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8월 18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유상증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여러분들이 코스모화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 둘, 셋, 네 분 이상은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스모화 가지고 계신 분들 권리락 언젠지 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온 공시입니다. 혹시 나는 이 친구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젠지 안다 라고 하시는 분 언젠가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공시 정도는 아셔야 되고, 거래 정지 같은 게 있으면 아셔야 되고, 권리락일이 있다는 그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의 권리락일이 언젠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친구의 권리락 언젠가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죠? 11월 땡. 11월 땡입니다, 땡. 언젠가요, 여러분들? 이 친구의 권리락. 권리락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이 친구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는 날. 내가 이 친구를 유상증자를 가지고,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날이 권리락이죠.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큰일 났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권리락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공시도 쳐다보지 않을 거면은 그 종목을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매매일지를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공시는 언제 보라고요? 언제 보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매일 보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공시는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왜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거든. 심지어 이 권리락과 유상증자 결정된 것도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났는데, 오늘 얘기를 하시고, 또 그분이 얘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쵸?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그리고 이 친구들 권리락일, 그리고 STX 가지고 계신 분들은 STX 거래 정지가 언제 되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갑자기 얘가 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지?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일단 방금 찾아보셔가지고 9월 6일이네 하시네. 네, 9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권리락일이.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버셔야지 제가 벌어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이 친구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여러분들이 권리락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 번 보셨겠지만, 유상증자, 유상증자 하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권리락이를 첫 번째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뭐겠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권리락, 일단은 권리락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찾아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유상증자 발표네? 헐, 유상증자다. 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공시를 찾아보신 저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네, 일단은 세 번째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나왔어요. 증자 단가. 증자 단가.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이제 배정 비율. 배정 비율. 요렇게. 네, 세 개까지. 요렇게 세 개만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안 찾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잔소리를 듣셨고,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 이거는 무조건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3자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찾아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3자가 이 종목을 얼마에 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정도는 알아야지. 증자 단가 정도는, 그쵸? 권리량이나 배정 비율은 몰라도 증자 단가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락 언제죠, 여러분들? 9월 6일이죠. 9월 6일. 권리락은 9월 6일입니다. 그리고 증자 단가 얼마인가요? 혹시 찾아보셨나,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찾아보셨을까요? 과연? 아직까지 확정은 나지 않았어요. 증자 단가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예상은 할 수 있죠? 예상 단가가 여러분들 나오죠? 안 찾아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예상 단가 얼마인가요? 예상 단가 34,500원입니다. 34,500원. 34,500원이고, 그리고 배정 비율 얼마인가요? 혹시 찾아보셨나, 이것도? 정답만 말하시고, 다들 조용해지신 또 시간이죠? 여러분들. 공시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도, 일단 읽으세요. 그러면 눈에 점점 들어와. 당연히 여러분들, 갑자기, 어린애한테 갑자기 한글 읽으라고 하면은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글을 모르는 애한테. 근데 점점 보여주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눈에 들어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 신주 발행가, 발행가 신청 방법,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권리락이 9월 6일, 그리고 34,500원, 배정 비율 얼마? 일단 읽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배정 비율. 15는 뭐죠, 혹시 15? 15는 혹시 뭘까요? 배정 비율.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공시 보면은. 이건, 그 15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사주 조합은 우선 배정 비율을 15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이제 비율이죠. 0.08.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정 비율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실 때 일단은 배정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려운 회사, 조금 주면 조금 줄수록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배정 비율을 높게 잡으면 뭐예요? 내가 10줄을 가지고 만약 이게 5야. 만약 이게 한 3이라고 합시다. 3.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내가 10줄을 가지고 있을 때 3줄을 더 배정을 해주겠대.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아니죠. 공짜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공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게 유상증자죠. 근데 만약 이게 3이면은 얘는 그만큼 뭐예요? 돈이 많이 필요한 친구죠. 나한테 더 많이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 그래서 3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한 친구. 그리고 배정 비율 0.08. 0.8도 아니에요. 0.08. 내가 100줄을 가지고 있으면 8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100주를 가지고 있어야만 8주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34,500원에, 네, 34,500원에. 지금 얼마죠, 여러분? 42,900원이죠. 42,900원. 42,900원인데, 34,500원에 싸게 주겠대요. 대신에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 0.08%의 비율 정도로만, 이렇게 0.08의 비율로만 주겠다. 그러면은 이게 1도 안 됐을 때, 1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권리를 포기하거나 팔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날짜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들 청약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권리락은 9월 6일이지만 청약을 9월 6일 날 하는 게 아니고 청약 예정일. 자, 예정일. 청약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언제죠, 여러분들?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6일이죠. 10월 16일. 이때까지 내가 결정을 하면 돼요. 일단 권리락까지 내가 들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청약 예정일이 10월 16일까지 내가 이 친구를 살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만족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전에 셀버스 AI 해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그냥 예정일까지만 아시면은 대부분 다 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권리랑 뭐 증자 단가, 재정 비율, 청약 예정일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되시고 신주 상장일이 어디가 있을까? 신주 상장일이 11월, 네, 신주 상장일. 그러니까 내가 유상증자를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 유상증자를 언제 상장이 되는지, 나한테 내 계좌에 언제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이제 11월 7일. 요렇게.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바로 캡처해 두시거나 메모하세요. 캡처해 두시거나 메모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요렇게까지. 메모 끝났죠, 여러분들? 메모 끝났죠? 넘어갑니다. 코스모 화학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보러 갈게요. 비슷할 거예요. 이 친구들 동시에 하고, 이 예정일이나 이건 똑같을 겁니다. 근데 단가가 다르겠죠? 화학. 일단은 차트도 하나 다시 풀어볼까요? 일단 이 친구도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33,000원, 3만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친구기는 한데 굳이 여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조정 받아봤자 3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장자 단가가 34,5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괜찮은 단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대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배터리 친구들은 이번 연도 하반기 10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후인 이렇게 생약 예정일 10월 16일 이때 당시도 권리를 파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상증자를 받기 싫으면 이때 팔아도 된다는 거. 어차피 0.08이면은 그렇게 많은 주식이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11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셀버스 AI도 여러분들이 뭐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받으면서 평단도 낮아지고 그리고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까지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한 42,000원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5만원 구간을 이탈을 해버려서 5만원이 살짝 저항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단이 6만원 위라면 6만원 위에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평단을 조금 낮춰줘야 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빨간불이긴 하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한 4만원 밑에서부터 평단을 낮춰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4만원 밑에서부터 추매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신화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스모 화학.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쓰는데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15만원 요 구간을 이 친구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므로 신소재 네. 15만원 부분을 좀 손절 라인을 잡기는 좀 괜찮은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15만원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이 친구는 그냥 13만원? 10만원? 네, 10만원, 10만, 11만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조정을 받을 구간.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요렇게, 예, 여기 요만큼씩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 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15만원 이탈을 하면은 적어도 12만 5천원까지는 그냥 후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 15만원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의 비상증자 결정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났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보통 주식으로 11만 8,700원입니다. 11만 8,700원. 11만 8,700원. 네. 11만 8,700원의 증자 단가고, 증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0.05예요. 0.08보다 적죠? 0.08보다 적은 0.05입니다. 11만 8,700원이면 여러분들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친구가 12만원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싸게 주는 게 11만 8,700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2차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많이 올라왔지만 정말 많이 조정을 받더라도 11만원, 12만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11만 7,800원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결정한 가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신주 배정 기준이 똑같이 9월 6일, 네, 권리락일 똑같이 9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입니다. 상당히 좀 멀었죠? 11월 28일. 28일입니다. 이 친구는 코스모 화학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청약 예정일도 11월 6일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요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권리락은 똑같이 9월 6일이지만 증자 단가 11만 8,700원, 배정 비율은 0.05, 0.05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죠? 2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를 20주 가지고 있으려면은 돈이 적어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는 투자하고 있어야지만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을 정도 부담이 좀 생기겠네요.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약 예정일 11월 6일, 신주 상장일 11월 28일, 거의 뭐 이번 연도 말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빨리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 여러분들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시고, 나중에 또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권리락이 언제라고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무 말도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언젠지 항상 제가 언제 물어보더라도 이게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 네,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지울게요. 이렇게까지 두 종목 살펴봤고, 오늘 맥신하고 또 엔비디아까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이따가 오후장에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맥신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아모센스는 아직까지도 상한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인테크, 이 친구가 차트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친구죠. 이 정도 지지라인을 싹다가 슈팅을 한 거라서 상당히 좀 괜찮은 친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구간, 6,250원. 이 거의 저항대 여기 6,000원 부분의 저항대도 뚫고 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위에 6,500원 터치를 했던 부분 있죠. 터치하고 떨어졌던 이런 부분 6,500원만 뚫어주면 사실
괜찮은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전도체랑 맥신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슈상으로, 재료상으로 소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 친구의 다른 점이 뭘까요? 막 두 개 다 꿈의 물질이래. 뭐 꿈의 실소제, 막 꿈의 물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초전도체랑 맥신의 다른 점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난 좀 찾아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뭐, 그냥 이름이 다른 거 아니냐. 뭐, 물질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려나? 모르시고, 우리? 모르겠어요. 맥심과 소전도체.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초전도체가 지금 아니고 상온이죠. 상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여러분들 뭐죠? 이 친구는 없던 걸 개발을 한 거고요. 사실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없었죠. 근데, 그리고 이거는, 좀 그거죠. 내가 얘를, 뭔가 논문은 있는데, 시뮬레이션도 되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아리까리한 상태, 예, 아리까리한 상태라고 이렇게 봤던, 그런 재료고, 그리고 맥시는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맥신이라는 물질은 있었던 거예요.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 네, 이 친구는 이제 그거죠.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생산이 원래 있었던 거지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원래 있었던 거기는 하지만 백신이라는 존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상온 초전도체는 사실상 아리까리,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도 아직 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죠? 네, 맞아요. 맥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만 봤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상용화가 같았다. 네, 상용화가 이제 가능해졌다. 네,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근데 우리 미래물질, 소매물질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상온초전도체는 포매물질에 좀 가깝고 맥신 같은 경우에는 미래적으로 보신다면은 미래는 언제든 뭐 상용화가 가능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땡겨요? 맥심.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을 때, 맥심? 커피?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고 얘는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엮여 있었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재료상으로 보면은 상온 초전도체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맥시는 지금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다를 텐데 시장이 안 좋다면은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잘 올라가고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온 다음에는 며칠 안에는 끝날 이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초전도체처럼 막 2연상, 3연상, 막 신성 델타 테크처럼 거의 뭐 이 정도로 갈지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좀 그렇게 좋진 않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250%를 갔지만 어찌되었든 재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신성 델타 테크도 사실상 재료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타서 올린 부분이 많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인테크도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니지만 이제 이 친구가 막 연상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초전도체가 올려줬던 이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나인테크, 휴비스, 아모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이 친구들의 탈 가능성이 어때요? 좀 더 많겠죠?
여러분들도 신성 델타테크 이 친구들 보고 막 파워로직스, 막 원익 PN 막 이런 애들 보니까 어때요? 타고 싶었죠? 타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뭐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타서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고 이 친구들에게 지켜만 보다가 놓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개인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 신성 델타테크 못 탔으니까 이번에 맥신이라도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 초전도체 못 탔으니까 난 맥신이라도 사야겠어. 나는 이거 상한가의 느낌이라도 좀 맛봐야겠어. 이거 이렇게 갔으니까 내일도 가겠지? 신성 델타테크가 봤을 때, 하나, 둘, 한 2주 정도 갔으니까, 맥신도 한 2주 정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한 초전도체보다는 맥시 조금 더 짧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어찌되었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으니까 내일 시초, 내일까지도 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아무 센스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팔지 않는 이상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친구들 보세요. 물량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나인테크는 50만 주도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진 않습니다. 얘는 풀릴 가능성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만 주 정도면. 근데 휴비스 얼마죠? 휴비스는 지금 이제 400만 주. 400만 주가 여기 지금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재료상으로 보면은 휴비스가 대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휴비스 자체도 다른 친구들은 신고가 이러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역배열을 많이 그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투자 부담감이 어떻겠어요? 신고가, 여러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하늘 높이 떠있는 종목보다 이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좀 더 심리적 안정감이 들죠? 얘는 어떻게 생각해? 얘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휴비스에 조금 더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아모센스는 그나마, 근데, 좀 비실비실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지. 다른 것들은 상한가 가는데 얘는 왜 안 가지? 얘 왜 안 갈까? 좀 비실비실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모센스 이 종목 자체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나쁜 종목은 아닌데, 얘한테도, 2만원 위에, 2만원 위에서는 얘한테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모센스 뿐이지만, 아모센스를 사시더라도 센스 있게 좀, 아무거나 잡지 말고, 아무렇게나 잡지 말고, 일단 이름은 아모센스지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감당 가능한 시점에서 22,000원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아하하하하 하시는데 이미 많이 잡으신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러진 않으셨을 거야. 그쵸?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상한가, 네, 상한가 마감은 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모비스랑 소남이랑 살짝 반등을 해주지만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구간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잡았어요. 이미 잡았어요. 뭘 잡았는지 모르겠네. 뭘 잡으셨나요? 이미 잡으셨다는데 좀 무섭네요. 많이 잡으시진 않으셨겠지. 센스 있게 잡으셨겠지. 24,100원 잡았다고요? 뭘? 이 아모센스? 24,100원에 오늘 24,300원이 제일 고점인데 24,100원에 잡으셨다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해. 진짜 그렇게 잡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24,100원 정말 잠깐 갔다 왔는데 정말 잠깐 갔다 왔어. 정말 잠깐. 24,300원에서 바로 맞고 떨어지고 24,100원도 잠깐 갔다 왔는데 그걸 또 그새 잡으셨다니. 어쨌든 22,000원 이탈 없으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STX 계속 간다고요? 계속 가시면은 계속 잡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친구 이제 거래 정지까지만 여러분들 좀 두고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죠.
거래 정지일까지는 좀 두고 보시다가 거래 정지일 전에 저는 파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 그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STX에 좀 더 가치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STX를 그냥 짧게 나는 이 정도만 먹고 빠지겠다라고 어머 이 친구 VI 같네. 네, 어찌됐든 VI 같네요. 그렇게 보시고 어찌되었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거래 정지일까지는 판단에 맡기시면 되겠고 지지라인 잡는다 라고 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28,000원 부분 지지라인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28,000원 이탈하면 수익 내고 28,000원 이탈 없으면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들어갈걸? 네, 더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저, 어, 여러분들 수익 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따가 오후에 1시에 점심 식사 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